네, 오늘 위중증 환자 5명이 늘었습니다. 현재 617명이고요. 사망자 39명이 늘었습니다. 국내 사망자는 모두 3,440명입니다.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3,901명입니다. 자, 교수님 오늘 금요일인데요. 지금 지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지표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하나씩 좀 비교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일주일 전 금요일하고 비교하면은 지금이 거의 900명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에 검사 건수가 줄어들면서 조금 줄어들더라도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 금요일만 비교하더라도 거의 900명이나 많으니까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정도 되면은 지난 수요일에 역대 최고치인 4,116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4,000명을 위협하면서 4,116명 최고치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말에 얼마나 급격히 많이 떨어뜨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지난주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사망자가 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39분이 안타깝게 사망하셨는데 오늘도 역시 같은 수치인 39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2020년 12월 29일경에 하루 40명이 사망한 것이 제일 많은 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연이틀에 걸쳐서 지금 39분이나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어제 위중증자는 많이 나왔지만 오늘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플러스 5분이나 많이 나오게 되면서 위중증 환자는 역시 역대 최고치인 617명을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오니까 치명률이 0.7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0.8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위중증 사망의 연령 분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위중증자분이 617명인데요. 60대 이상이 526명, 전체 대비 85.25%, 50대까지 내려가면 574명, 전체 대비 93.03%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오늘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얼마 전에 0세에서 9세 또 10세에서부터 19세 사이에 위중증자가 각각 1명씩 있다가 건방 치료가 되어서 퇴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오늘 0세에서 9세까지 위중증자가 1명 잡혔습니다. 10세에서부터 19세까지 2명은 어제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위중증자 중에 0세에서 9세가 1명 나타났다고 하는 점 알려드립니다. 확진자가 계속 많아지니까 이렇게 낮은 연령에서도 위중증자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사망과 관련해서는 오늘 39분 사망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60대까지 하게 되면은 37분, 전체 대비 94.87%, 50대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38명, 97.44%. 오늘은 또 40대도 한 분이 사망하셔서 40대까지 하게 되면은 100%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전과는 달리 다소 낮은 연령인 40대에서도 사망자가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진 상황, 위중증, 사망 모두 나빠지고 있다. 특히 연령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젊은 연령층에서도 위중증, 사망자가 다소 나오고 있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눈여겨볼 부분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망자가 40대에서도 1명 나왔고 그리고 위중증 환자가 10대에서 1명이 추가가 됐다라는 부분이 좀 특이한 점으로 보입니다. 자,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요즘에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추가 접종 부스터샷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나 높아지는지인데요. 약간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보통 15만 명 정도가 하루에 접종을 했는데 어제는 20만 명 가까이 접종을 해서 246만 4천여 명이 지금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마무리했고요. 이 접종 완료자 같은 경우에는 4,076만 명을 넘어서 인구 대비 79.4%입니다. 빠르면 이번 달 안에 80%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백신 접종은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병상 대기자 수도권에서만 1,000명을 넘었습니다. 1,31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루 만에 370명가량의 증가를 했는데요. 물론 뭐 이 수치 전체가 중증 환자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데 입원을 못하고 있는 환자가 1,000명이 넘는다는 얘기인데요.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좀 심각한데요. 사실은 그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분들의 상태가 나빠서 입원 치료를 하기보다는 하루 이틀 사흘 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분들로 지금 분류가 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병상 대기자 1,310명 중에서 70세 이상이 484명이세요. 근데 7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병원에서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지 못하고 이제 대기 중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또 70세 이상의 초고위험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도 826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상태가 좋지만 그중에서 상당수는 그냥 상태가 좋은 상황에서 그냥 호전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이분들 가운데 일부 같은 경우에는 또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병원에서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대기하다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요? 있습니다. 안 좋아지는 경우에는 최근에도 10명 미만으로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안 좋아져가지고 사망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한 6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가능하면 병상을 확보해서 이분들을 병원으로 모신 다음에 병원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병상이 없어서 지금 제대로 처치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위중한 상황 속에서 어제 정부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고요. 오늘 그 결과를 원래는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 발표를 다음 주 월요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그리고 발표가 왜 연기가 됐을까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방역 전문가들과 그리고 소상공인 대표라든지 혹은 경제계를 대표하시는 분들, 혹은 경제계 이해를 대변하신 분들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격론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방역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2가지 요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식당, 카페 같은 경우는 방역 패스, 그러니까 이른바 백신 패스가 도입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식당, 카페에서도 최소한의 방역 패스를 도입을 해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의 출입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방역 전문가들의 입장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소상공인이나 혹은 경제계 이해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살아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그래서 안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쟁점이었고요. 또 다른 쟁점 하나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4입니다. 인원 제한이요. 그러니까 10명까지 모일 수가 있는데 이제 6명까지는 백신을 접종하신 분,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도 4명까지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이 인원을 8+2 혹은 아예 더 과감하게 6+2 정도로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들은 줄이고 그리고 그 인원에 포함되어 있는 백신 미접종자의 숫자도 한 2명 정도로 줄여야 된다라는 게 방역 전문가들의 강한 요구였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연말 같은 경우에는 단체 회식이 많을 때 아닙니까? 근데 단체 회식이 막 시작되어 가지고 뭐 식당이라든가 카페 같은 곳에서 수익을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수를 줄이면 단체 회식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격론이 벌어져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방역에 무게중심을 두느냐 경제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입장차가 확연하게 갈린 것 같은데. 네, 이제 제 의견을 간단하게 그냥 덧붙이면 설 교수님께서도 이제 코멘트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시민들한테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 이렇게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확진 환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위중증 환자나 혹은 병상 대기하는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의 상황은 약간 조여야 되는 상황이다. 혹은 조금 조여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게 필요한데요. 저는 그 시그널조차도 이 경제계 이해를 대변하시는 분들이 거부하신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좀 더 걷잡을 수 없는 더 강하게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감안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말간에 방역 당국이 좀 더 다각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월요일 날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쪽에 무게중심을 좀 더 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이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라고 하는 게 방역 전문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해관계에 예. 있으신 이제 경제계 분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경론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국민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방역 상황이 나쁘고 방역 상황을 통제를 못하게 되면 결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나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거냐라고 하는 문제점에서 각각의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위원장은 이제 총리하고 민간위원장 두 분이 이제 위원장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총리 같은 분이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뭔가 방역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을 주면서 이것이 결국은 올바른 방역이 결국은 경제다. 이런 관점으로 뭔가 회의가 진행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결국은 파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지금은 방역 상황이 나빠서 오히려 그것이 경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먼저는 방역을 통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주말 중에 뭔가 정리가 되어서 다음 주 발표가 될 때는 예. 방역 쪽에 다소 방점, 무게가 중심이 좀 더 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방역을 컨트롤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수도권만이라도 강화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있고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수도권의 방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이제 제일 문제가 수도권입니다. 이제 수도권에 우선은 환자가 너무 많고 특히 위중증이 많아지면서 대기자들도 많이 생겼고 또 하나는 의료 체계에 이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벌써 중환자 병실인 경우에는 84.5%가 이미 가동 중이니까 예.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아까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70대 이상이 400여 분, 그다음에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한 800여 분이 지금 병원 병실을 못 찾아서 대기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분들은 여차하면은 위중증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하나는 지금 병상에 대기 중인 이분들은 자택 대기 중일 수도 있고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대기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활치료센터에 대기 중인 분들에게서 항체 치료제 대상인 것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이제 투약이 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약을 하고 그다음에 자택에서 대기하는 분들인 경우에는 이제 투약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활치료센터나 아니면은 투약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는데 다른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면 이런 방법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중대본 브리핑에서 군 의료진을 투입하겠다 그랬거든요. 군 의료진.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의사분 한 분 플러스 간호사분 한 분 이렇게 2인 1조가 되어서 재택에 계신 고위험군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형태로 해서 재택에 계신 분에게 항체 치료제를 투약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특히 이제 수도권인 경우에 왜 그러냐면은 수도권은 지금 당장 병상 압박이 워낙 심하고 재택에서 기다리던 분들인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는 좀 다르다 그랬죠. 상치치료를 투약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재택에서 기다리다가 만일에 대규모 사망이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사실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게 될 경우에는 방역 기조 자체에 이제 상당한 압박이 생기면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활치료센터는 지금 항체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예. 번만 맞게 되면은 거의 완치되고 나서도 한 3개월 정도 동안에 충분히 보호 효과가 있으니까 추가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택인 경우에도 찾아가는 서비스 특히
군 의료진이 동원되는 지금 상황에서는 수도권인 경우에 찾아가는 서비스로 항체 치료제를 재택에서 투여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방금 이제 생활치료센터를 좀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지금 생활치료센터에는 연령과 구분 없이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기본적으로 많이 들여 보내거든요. 자, 그런데 20대, 30대, 40대 중에서는 열 좀 나도 생활치료센터 굳이 안 가도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집에서 모니터링해도 사실은 그분이 큰일 날 가능성은 사실은 굉장히 낮거든요. 심지어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열감이 있어가지고 고생을 하시더라도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완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자 분류를 할 때 어쨌든 간에 의료진이 모니터링이 조금이라도 용이한 곳에는 50대 이상의 고령층들을 일단은 우선 배정을 하고 그러면 생활치료센터에 일단은 있으면은 그곳에서는 최소한의 의료진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항체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택보다는 훨씬 더 처방받기도 좀 용이할 예.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환자실 그리고 준중환자실, 일반 병상, 생활치료센터, 재택 이것이 제대로 지금 현장에서 분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지금 맞습니다. 돌아가지 그러니까 않고 중환자 있다. 병상에 예. 굳이 안 있어도 되는 분들이 네네. 중환자 병상에 있고 일반 병실에 안 있어도 되고 생활치료센터에 있어야 될 분들이 일반 병실에서 이제 병상을 차지하고 있고 생활치료센터나 아니면 지정병원에 계셔야 되는 분들이 지금 재택에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